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노쇼. 이 노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지역에서는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요. 부산에서도 약 300만 원어치 회를 주문하고 당일 연락이 두절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영업자를 2번 울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이 노쇼. 노쇼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과 관련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가 300만 원어치 회를 예약한 뒤에 나타나지 않아서 노쇼 피해를 봤다. 이런 사연이 전해졌는데 이거 뭐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 10월달 부산의 한 횟집에서 있었던 사연인데요. 네네. 뭐 횟집 사장님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 단체 예약을 문의하거든요. 네. 한 달 뒤에 80명이 식사할 거다. 단독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네네. 그래서 횟집 사장은 한층 전체를 내주겠다 약속했고 그 손님은 예약 내용을 또 메모까지 합니다. 이후에도 2차례의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때마다 손님은 90명 정도 메뉴에 테이블당 12만 원 모듬회를 주문하겠다. 또 그 다음에는 92명이 갈 거다. 기사 3명 자리는 따로 마련해달라고 예, 요청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약부도였습니다. 횟집 사장님이 3차례에 걸쳐서 예약을 하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손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손님의 때는 핑계가 황당합니다. 횟집이 좀 헷갈렸다. 다른 식당을 방문하겠다라며 둘러대는데요. 그런데 손님이 헷갈린다고 한 횟집은 실제 이 가게와 40분 거리였거든요. 또 심지어 가게 이름도 달랐습니다. 예예. 그래서 사장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손님에게 다시 전화를 했는데 손님은 사장 연락처를 아예 차단시켜버립니다. 결국 횟집 사장이 손님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이고 참. 그럼 예약 취소는 한 언제쯤에 이 손님이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예약 취소는 아예 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온다고 해놓고 안 온 거예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유 내가 저 식당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예, 이제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이게 뭐 경황이 없으니까 끊었는데 다시 전화하니까 차단해 버렸다. 예, 맞습니다. 당일에. 참 예. 거기다가 군간부 사칭해갖고 부대 인근 식당에서 대규모 주문하고 잠적하는 이런 사건도 발생했는데 또 많은 이들이 공분을 사기도 했지. 네네. 요즘은 군간부라며 식당에 이제 단체 주문을 하고 잠적하는 그런 사건이 전국적으로 76건이라고 경찰청은 발표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가해자는 본인을 군인이라면서 군부대 이름을 걸고 또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니 뭐 자영업자들은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은 식당 사장에게 50명 회식이 있다. 또 100인분 포장을 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더욱 기가 찬 건 피싱 사례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피싱. 예. 전투식량이라든지 식사제 명목으로 대리 입금을 부탁하고 돈을 갈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울산에서는 한 자영업자가 해당 수법에 당했습니다. 무려 2,52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또 인천에서는 지난달이었습니다. 뭐 중사라고 밝힌 사람이 50인분을 주문하고 나서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강원도에서는 본인을 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돼지고기를 170만 원치를 주문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와인을 대신 좀 주문해달라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가로채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참. 큰 일입니다. 예, 이게 그 실제로 물적 뭐 심리적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자영업자들은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서 사실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어디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혼자 쪼가리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쇼를 당하게 되면은 정신적 피해도 크지만은 물질적 경제적인 피해도 크거든요. 보면은 뭐 예약된 시간에 다른 손님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매출이 떨어지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또 주문 내용에 맞춰서 재료라든지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면은 물적, 인적 자원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쇼에 의한 피해가
생기니까 가게의 신뢰성도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큰 원인으로 됩니다. 지금 앞서 짚어본 사건들은 모두 이제 외식업계의 노쇼 사례였는데 네네. 이렇게 노쇼 피해를 보는 업종이 외식업계만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회장님? 네. 그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네. 이렇게 예약 부도를 했던 걸 알 수 있었거든요. 2017년이었습니다. 음식점이 예약 부도율이 한 20% 정도, 네. 5건에 한 건이었죠. 그다음에 병원이 한 18%, 뭐 미용실 15% 이럴 정도 됐는데 업종별 차이는 있겠지만은 외식업계는 이렇게 노쇼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준비한 식재료를 사실은 그날 못 파면은 다 버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가 가장 큽니다. 음. 그래서 음식점 또 뭐 그 미용실 등 뭐 5대 서비스업 쪽의 예약 부도로 인해서 매출 손실액이 연간 무려 4조 5천억에 달하고 또 고용 손실도 연간 한 10만 8,170명으로 이렇게 뭐 피해가 크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예. 예. 하여튼 노쇼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거의 뭐 잘 몰라서 깜빡하고 뭐 노쇼를 했다라고 하는데 앞서 네. 군 간부를 사칭해서 부대 인근마다 돌아다니는 사람 예. 계속 주문하고 잠적해버리는 예. 아니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게 범죄가 아니라 막 재미로 하는 것 그러게 같아가지고 말입니다. 굉장히 괘씸해요. 예. 예. 그래 노쇼 행위자에 대해서 좀 처벌 방안 아니면 뭐 우리 자영업자들 피해 구제 방법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 지금 현행법상도 노쇼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사실이 있습니다. 네. 노쇼 행위를 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거든요. 예. 그럼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서 위조 같이 명확한 고의성을 이렇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처벌이 참 어렵다. 그래서 상대가 노쇼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고의성 입증 자료가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 뭐 그렇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움입니다. 네. 소송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자영업 현장에서는 노쇼 당사자가 잡힌데도 비용과 시간 등으로 민사소송까지는 엄두도 못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2019년부터 3년간 노쇼 관련된 사건으로 분쟁이 한 281건 정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구제받은 자영업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이고. 단 한 명도야.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명문화는 시켜놨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유명무실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래 가게에서 이렇게 예약 보증금 이런 걸 받는 게 좀 노쇼 피해를 줄이는 좀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예. 예약 보증금이 보통은 한 10% 정도를 이제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노쇼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고객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에서는 대부분 포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노쇼가 비일비재한 일이고 또 예약금 이야기 오간 지 오래됐지만 아직 풀지 못한 그런 묵은 과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약금 이야기를 손님한테 꺼내면은 안 좋아하지만은 손님한테 또 밉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리뷰 테러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했는데 실제 노쇼로 피해를 본 제 주변의 한 사장님이 전화로 예약을 받았을 때 선결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루를 벌컥 내면서 지금 당장 가서 카드 결제해야 되냐라고 막 반문하는 바람에 그냥 찾으러 올 때 결제하시라며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뭘 날 못 믿어?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줄 사람은 주니까. 근데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글쎄요. 좀 많이 가실 때는 단체 예약할 때는 좀 보증금 같은 거 좀 걸고 가시는 게 서로 간에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인식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게 전혀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됐던 경제관계 장관회의 다시 열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노쇼 피해 구제를 거론을 했어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요? 예,
정부가 자영업자 4대 피해 대책을 발표했는데 뭐 과도한 노쇼라든지 또 악의적 리뷰 댓글이라든지 뭐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불법 광고 대행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뭐 외식업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위약금을 기준과 부과 유형을 좀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또 악의적 리뷰 댓글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은 뭐 악의성으로 판명된다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서 신속히 그 댓글을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좀 짧게 남겨주신다면요. 네, 지금 비상계엄과 뭐 해제로 대통령 또 탄핵 정부 이러면서 온 나라가 동안에 충격 동안이 빠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나라 걱정에 뭐 이제 먹고 사는 일을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영업 현실은 뭐 부채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하루 일인조차 사실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데 하루 빨리 이 불안정한 시국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꽁꽁 언 소비자 심리가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온 국민과 자영업자가 편하게 사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대목이라는 이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올해? 참 걱정입니다.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